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김동수입니다. 정보센터 989 세종 공론은 세종의 주요 이슈를 출연자가 브리핑하고 각자의 관점을 기준으로 의견을 좁혀보는 공동체 공론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박희숙 세종시 홍보특보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세 가지의 꼭지를 갖고 왔는데요. 네, 세종시의 국제정원 도시가 인증받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우수공로상을 수상했네요. 그리고 네,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위원회에서 선도 모델 세종에서 만든다 이렇게 네, 하는 소식과 그리고 세종시 청렴도를 챙긴다라는 시장님의 예,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청렴 강의가 있었어요. 이 세 예, 가지를 예. 갖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세종시 국제정원 도시가 인증이 됐고요. 따라서 우수 공로상까지 수상을 했는데요. 지난 27일 날 발표가 됐는데 국제정원도시 인증 평가 기관 커뮤니티즈 인블룸에서 국제정원도시로 인증과 지역사회 기업 부문 우수 공로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세종시는 정원도시 기반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요. 지속 가능한 세계 속의 정원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에 수상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캐나다 포트 맥머리에서 열린 CIB 주관의 국제정원도시 컨퍼런스 시상식에서 5 볼륨 실버 등급을 부여받았고요. 우수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거듭 발표했습니다. 국제정원도시 인증평가인 CIB는 도시미관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와 자연의 공존을 선도한다는 비전을 내걸었고요.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 소재의 국제 비영리 조직이라고 합니다. 네, 네, 특히 CIB가 주관하는 국제 챌린지는 매년 세계 최고의 정원 도시를 기리는 대회인데요. 1995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20개 국가 200여 도시가 참가해서 국제적인 위상과 인지도를 갖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올해는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의 5개국 38개 도시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제 챌린지에서 우리 세종시는 정원도시 인증을 받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네, 평가를 위해서 지난 6월에 서면 심사 자료를 제출했고 7월에는 시를 방문한 평가단을 상대로는 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 시민과 기업과 기관 그러한 노력으로 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은 녹지율 52%에 달하는 공원 녹지와 정부청사 옥상 정원 등의 공중 정원 그리고 호수 중앙공원, 베어트리파크, 국립세종수목원 등의 지상정원, 비단강 물빛정원 등의 빼어난 정원 기반이 높이 평가받은 결과라고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각종 지역 사회단체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환경과 활동, 정원관리 등을 통해서 공공의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수상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기여 부문의 우수 공로상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면서 평가단 방문 시기에 발생한 중부지방 수요를 극복하는 과정도 지역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나섰고요. 너무 응급복과 길어요, 쓰레기 특보님. 청소 이러한 것들을 시민의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준 점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조금 안 해도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중요한 길게 거는 나왔습니다.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왜 받았을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네, 거는 열심히 페이퍼를 잘 써서 받았을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종시가 살만한 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원 네, 도시라고 하면은 녹지 조성이 많이 되고 좀 예쁘게 네, 조성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시민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평가라고 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거는 첫 그리고 번째죠. 네. 그거를 세종시에서 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받게 된 네, 거 아닐까요? 그렇기도 네. 한데요.
우리 시민들과 또 네. 그만큼 또 세종시가 이렇게 지금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정원 도시로서의 자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이거를 그쪽에 평가단들이 와서 평가한 거를 저는 끝까지 해주고 싶었는데요. 정원도시 박람회 준비에도 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러면 네, 다음 소식 맺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네. 위원회에서 선도 모델을 또 세종에서 만들었네요.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오니까 저희는 참 이렇게 전달하기가 좋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와 손을 잡았죠.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나섰습니다. 18일 날 지난 18일이었어요.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최민호 시장과 고진 DPG 위원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지역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그 국민, 기업,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했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범정부 차원의 실천 과제다. 이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양 기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에 담긴 차세대 지방 행정 시스템과 지방 공공기관 통합 업무 플랫폼 구축과 지역 DPG 협의체 구성 운영 등등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도 더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일본은 여전히 네. 도장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장 찍는 로봇을 개발한다 그러는데 네. 근데 저희는 인감제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디지털 플랫폼인데 네. 우리가 전자 인증 제도가 아주 잘 돼 있는데 네. 그걸 활용해서 인감제도가 좀 맞습니다.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됐으면 좋겠네요. 그 일반에서. 개선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겠죠. 예. 다음 소식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그 공무원들에서의 일인데요. 이건 청렴도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강력하게 최민호 시장이 챙기겠다 이제 이렇게 네. 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5일 날에 그 시청 여민실에서 4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과 읍면 동장을 대상으로 청렴 리더십 교육이 있었다네요. 네. 이날 교육이 그 특강과 시장님의 특강이었네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영 청렴 전문 강사의 강의로 진행됐는데요. 반복적인 교육에도 청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골몰한 끝에 최민호 시장이 내린 자신만의 생각과 소신을 풀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청렴은 직급에 상관없이 상대 입장을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발하겠다라고 하셨고요. 따라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듯이 입장을 바꿔놓고 보아야 공감도 예방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뜻깊은 심오한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서 나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위와 그리고 고충 등을 살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청렴의 시작이자 관리의 덕목이다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간부 공무원들이 직업들을 잘 관찰하고 고민을 함께 나눠주기를 당부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일로 사무적으로 기능적으로만 대해서는 직원들이 힘들다. 그러니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 직원들을 이해하고 같은 편에 서서 고민을 나눠줄 때 우리 사회가 더 밝게 깨끗해질 것이라고 최민호 시장은 더불어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죠. 이성용 변호사가 공무원 행동 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을 주제로 갑질과 살해 중심의 강의를 통해서 청렴에 대한 이해도를 도왔다고 합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특보님 해서 명절 때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정말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모처럼 힐링을 했어요. 네. 저 어디로 갔다 왔냐고 물어봐 주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숲 체험 휴양마을인데요. 네, 충청북도. 완전 산속인데 네. 2022년도에 거기에 생겼었더라고요. 휴양님이에요. 네. 예. 근데 2022년도가 아니라 2017년도에 생겨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네. 하루에 한 200~300명이 네. 묵고 간대요. 근데 완전히 산속이에요. 지금 예. 저는 그 정원박람회도 연동이 될 수 있는데 예. 우리 세종에도 그런 휴양림이 좀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렴하잖아요, 또 그리고. 저기 벤치마킹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종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주장님이. 없습니다. 없는데 너무 좋아서요. 진짜 머릿속이 맑아지고 네.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그 멀리서 보이는 그 뭐죠? 문장대. 예. 문장대가 훤히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맑고 깨끗하고 청렴한 그 마을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번 연휴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저 일했어요. 아이고, 방송하고. 죄송합니다. 예. 괜히 물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청곡. 예. 네, 너무 그 휴양마을을 갔다 왔더니 갑자기 가을 아침에 딱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아이유의 가을 아침이란 노래가 너무 청아한 목소리로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한번 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침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맛있었어요. 예, 그래서 아침 가을이 느껴집니다. 예. 네.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면서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빼꼼히 창밖을 내다보니 33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드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저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듣고 왔습니다. 이세종 경제 권오주 본부장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권 본부장님 옆에 같이 나오신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옆에 나오신 분은 그 세종 을구
네. 강준영 의원이 계신 곳인데 거기에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출사표를 던졌어요. 예, 던졌습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안희정 지사의 이제 수행지사였던 그 신용우 씨가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더 가까이.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자라온 신용우라고 합니다. 연동초등학교, 연동중학교, 조치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세종 사람이네요. 네. 조치원 때부터. 예. 그래 어떤 일들을 한번 그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역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싶어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청춘의 시작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호부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충남도청 비서실에서 경호부대에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참여정부 말기라 노무현 네. 대통령을 말기에 좀 모셨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충남도청 비서실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네.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경험하였습니다. 예. 저는 이런 강점을 충남도청에서는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네, 충남도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충남청에서 안희정 지사의 수행 비서를 오래 했었습니다. 예. 수행비서는 행정일을 한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예, 최종적으로 그 네. 도지사가 보는 서류를 그 수행 비서가 마지막에 검토해서 올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공문서를 다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 내용을 봤다. 네. 예, 그렇죠. 예. 예. 어시스트 하시는 거죠. 뭐 단순 어시스트의 개념으로 보면은 아무나 해도 되겠죠. 네. 예, 때로는 그 현장 상황에 맞게 뭐 일부 수정 요청을 하거나 네. 그 도지사가 봤을 때 불필요한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을 중간에서 뭐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죠. 왜냐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리하게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업무를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역할들을 비서실에서 어느 정도 필터링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정치하고 싶은 이유가 뭐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 모든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안희정 성폭력 사건 당시 예. 그 너무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재판 과정에서 조직 내의 권력 구조와 네. 그 조직 내의 근무 분위기들을 좀 있는 대로 법원에서 진술을 했더니 네. 당연히 안희정 지사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너무 모질게 사람을 대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반대편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옹호하는 증언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출세길이 이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회의 부당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출세길이 이어져요? 네. 그 거기 그만두셨는데 그 사퇴가 됐는데 그걸 누가 진급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 정치권에서는 일반 회사처럼 그 단계별 승진이 아닌 결국 그 임명권자가 바로 임명을 할 수 있거나 권력자가 그 지인 정치인에게 취업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일. 근데 그 사실관계를 다 명확하게 확인하고서 말해야 되는데 네, 그런 제가 지금 검증이 안 되네 갑자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저도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신용우 이게- 씨를 취재하면서 네. 뭐를 느꼈냐면 그 당당함하고 솔직한 면을 느꼈는데 사실은 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면서 뭐 정책에 대한 거는 사실 많이 물어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신용 씨를 만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를 느꼈냐면 1950년대 네. 헐리우드 배우 예. 이없는 반항의 예. 제임스 딘 예. 그를 좀 연상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없는 제임스 반항. 딘하고는 안 맞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과 그 뭐랄까 이렇게 반항적인 자기를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이 그건 아니잖아요. 저 논리적으로 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이렇게 영화적으로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 그 안희정 지사의 그 성폭력 예.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때 전국 이슈였잖아요. 미투라는 그 새로운 네. 신종어도 탄생됐고, 예. 근데 거기에서 1심에서 사실은 그 무죄를 받았어요. 네, 1심에서. 1심에서. 예. 네. 근데 이제 2심에서 뒤집힙니다. 네. 그때 그
그 결정적인 그 증언을 나선 우리 여기 계신 신용우 씨가 예. 그 진술에 의해서 사실 예. 뒤집혔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결정적인 유죄의 진술이 됐다. 그렇죠, 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용기가 없어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오늘은 해봅니다. 뭐 그 얘기를 다루려고 한 건 아니니까 아니죠. 예. 여기까지 하시고 네. 뭐 본인이 갖는 그런 과정에서 뭐 정치적인 꿈을 꾸게 되셨어요? 네, 우선 그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그 친소관계, 온정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정치인 개개인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보다는 누구한테 줄을 서야지, 누구한테 잘 보이면 내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사실 바꾸고 싶은 강한 저의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하시면서 봤던 바 지금 활동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네, 우선은 저는 이제 그 총선 그 이야기는 조금 나중에 접어두더라도 국회의원이란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국회의원이란 자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치와 행정을 융합시켜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역할을 해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사람 사는 세상에서 경제 논리와 행정의 원칙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현실 정치가 있죠. 예, 네. 제가 간단한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은 주민이 오직 5명만 사는 오지 마을에 네. 시내 버스의 노선을 배치해서 매일 운행하는 게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경제적 논리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인건비는 둘째치고 기름값도 안 나올걸요. 네. 행정의 원칙으로 보더라도 주민 5명 중 몇 명이나 버스 탈지 수요 조사가 안 되거든요. 이런 곳에 매일 버스를 보내는 일이 아마 좀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오지 마을에도 버스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사실 정치는 이러한 그 원칙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하는 역할이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신영훈님은 패기 넘치는 것 같아요. 목소리에서 반항하라고 말씀드렸던 게 패기는 넘치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영역들을 정치인들이 다 풀어야 되는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국민들이 볼 때 현재 정치의 영역은 누구한테 줄 쓰면은 나한테 이득될까? 어떤 의견이 나한테 표가 될까? 이것만 사실 가르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아쉽습니다. 비춰지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 않는. 실제로는 열심히 일하시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돌아가겠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버스 제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영리해져야 된다는 게 예. 세종 같은 경우에는 택시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버스 맞습니다. 운행을 안 하고 네, 좀 그런 어떤 현실적인 타협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대중교통이 필요한 곳과 네. 또 그런 어떤 수요가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것들을 맞습니다. 좀 더 개선하는 좀 더 현지 상황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네. 이제 버스를 보낸다는 건 상징적인 이야기를 그렇죠. 드린 거고요. 네. 오지에 사는 분들도 교통복지는 실현돼야 된다.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아야 예, 된다. 예, 맞습니다. 보편적 서비스. 그 말씀을 예.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세종에서는 정치를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뭐 지금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그 2017년 말기에 충남도청을 퇴직한 이후에 네.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권에서는 개인이 가진 실력보다는 소위 말하는 평판조회가 중요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고 누구 밑에 있었고 네. 그 사람이 누구 족보고 이게 사실 더 중요하게 평가되는 세상이거든요. 우리 신영훈님은 배신자였네. 저는 많죠 여러 가지 네. 내부 고발자 저는 뭐. 국민을 배신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된 그런 상황이었었네요. 그런 낙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조직 내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안희정 기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동료들도 제 옆에 있었고 저는 어디 가지 못해서 조그만 푸드 트럭을 하나 사서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푸드트럭 닭꼬치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갔었습니다. 노점상을 하셨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또 2명의 자녀가 있기도 하고 예. 뭐 여러 저의 이상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당장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겨서 닭꼬치를 팔았는데 예. 또 나름대로 종속국도 민생이 보니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맛집으로 소문나서 장사도 잘 되고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좀 먹고 살았는데 예. 현재는 그 주식회사 세이프티 코리아라는 그 회사에서 본부장 역할을 하면서 업무 총괄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여기서 하는 일들은 대관 업무와 또 민간 기업 간의 어떤 이 조율점을 찾아서 잘 업무를 보는 일인데 네. 저의 뭐 공직의 경험이라든가 네. 제 사회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돼서 그래도 나름 이 시장에서는 잘 인정받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도 어, 가족은 부양할 수 있는 정도? 한 달에 2번 외식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정치적으로는 뭐 어떤 일들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예, 세종시는 저의 고향입니다. 네. 유년 시절 친구들과 들판에서 뛰어놀면서 개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했던 들판들이 천지개벽했습니다. 네. 현재는 그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로서 국가의 행정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갈 길 아직 멀었습니다. 네. 예. 저는 서울에 가지 못하면 인생 루저로 평가되는 세상을 바꿔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서울에는 인구와 자본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모든 것이 과밀화돼서 서울은 미어 터지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 소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낸다면은 남들 하는 얘기 다 하는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그 세종시에 대한 발전이 너무 지역 발전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연적인 과제입니다. 좋아요. 네. 뭐 세종시가 네. 세종시민만을 위한 게 아니고 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무조건입니다. 네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국가 균형 발전의 성공 사례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수많은 예를 들 수 없지만 예를 들면은 서울은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가 되고 세종은 워싱턴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그래요. 다 하겠다고는 하는데 네.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런 중요한 역할들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 뭐 이제 5, 6년간 정치적 상황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세종시를 완벽한 행정 수도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 또 네. 18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갑을 지역구 둘 다 민주당 의원님 하고 계셨지만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네. 국민적 여론을 끌어내지 못했던 거죠. 왜냐? 정치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 이 신용호 네. 우리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저 신용호님, 공식직함 신영호 본부장입니다. 신 본부장님은 네. 그러면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저는 이거 국민들과 대화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얼핏 보면은 세종시가 우리 지역 발전시키자라고 막 우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가 적어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늘리자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할 때 더 빠른 어떤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송은 세종시의 소소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싶은데 너무 거대덤들을 얘기해서 내가 아이고, 너무 부담스럽네. 반항하라고. 예. 그 국회의원으로서 후보로서의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하고 싶은 생각들이 사람으로서. 네,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의 좀 나름대로 준비가 좀 많이 했다. 예. 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오늘은 이렇게 그 민주당 당원이신 거죠? 예. 네, 당원입니다. 예, 민주당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 다음에는 국힘당 쪽에서 활동하신 분도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균형 그러겠죠. 유지해야죠. 예, 예. 그 다음 주에 모시나요? 네, 모셔야죠, 당연히. 예. 국힘에서 후보 한 분도 모시려고 합니다.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혹시 명절에는 뭐 하셨어요? 명절에는요. 예. 저희 그
원래 동네 결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저희 처가랑 저희 본 집이 다 주최원가 세종시에 위치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양쪽 왔다 갔다 다 보냈습니다. 동네에서. 네. 아 그러면 교통 관련돼서는 불편함이 없었겠네요. 아 우선은 뭐 저는 자가 차량이 있어서 자가 차량을 이용하긴 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좋습니다. 예. 우리 고문부장님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야 뭐 너무 잘 지냈죠. 시간이 여유도 많고 산에도 가고 예. 또 그 전에 못 썼던 기사들도 예. 뭐 많이 썼고 일하셨네. 일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산에도 또 산을 좋아하니까 산도 집 근처에 있는 인근 산도 많이 다니고 또 건강도 좀 많이 회복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우리 신용무 본부장님을 인터뷰하면서 꼭 한번 묻고 싶었던 게 또 있었어요. 예. 뭐 사실 우리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소한 뭐 이런 얘기지만 또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또 후보로 나오면서 이런 얘기는 꼭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또 이제 안희정 전 지사님 앞으로 가는데 예. 그 2심 재판 때 판사님께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그 내용이 참 또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하시죠. 다음에 뭐 할까요? 다른 자리에서 하시고 네. MBC 가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오늘, 신청곡 우리 김필의 기댈 꽃. 네. 예. 김필의 기댈 꽃 들으면서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다른 분 국힘당 관계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필의 기댈 꽃 듣겠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힘들진 않았나요? 나의 하루는 그저 그랬어요. 괜찮은 척하기가 혹시 힘들었나요? 난 그저 그냥 버틸만 했어요. 솔직히 내 생각보다 세상은 독해요. 솔직히 난 생각보다 강하진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허리 광부릴 순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진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당신의 고된 하루를 누가 달래주나요? 다독여 달래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난 세상보다 한참 부족해요. 솔직히 난 세상만큼 차갑지 못해요. 하지만 힘들다고 허리 강구릴 순 없어요. 버틸 거야, 견딜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버틴다고 계속 버텨지진 않네요. 그래요, 나 기댈 곳이 필요해요. 나의 기댈 곳이 돼줘요. 그대가 나의 기댈 곳이,
예, 다음은 세종과 대전, 충청 지역의 정가 소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쓰셨죠? 아, 네. 다시. 안녕하세요. 네. 네. 추석 명절 잘 쓰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길어가지고 네, 좀 마지막에 가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막 그런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오늘 해야 될 날짜가 아닌지도 계획을 몰랐고 예, 저는 어제가 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준비하다가 예, 다른 약속 때문에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예. 이게 책임감 때문에. 예. 오늘 소식 어떤 겁니까? 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죠. 선풍적인 그런 정책으로 막 이렇게 밀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고향 출신들이 자기가 지정하는 고향 지자체에다가 기부금을 이제 보낼 수 있는 네. 그런 제도인데 아주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인데 다른 지자체는 좀 상당히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인 세종 대전이 최하위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이번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우리 여기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이 꼴찌여요. 물론 뭐 지자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액으로 따지는 건가요? 네네 금액으로 세종 같은 경우에 5,770만 원. 5,770만 원. 네. 이 말도 안 된다. 5,770만 원. 건수는 522건에 네. 그러니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전은 2010건에다가 1억 7,904만 원. 예. 그래서 전국의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이 꼴찌, 대전이 두 번째 꼴찌. 아니 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대전이 더 꼴찌네. 왜냐하면은 그렇죠. 5분의 1이라면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요. 예, 그런 수준이네요. 그게 왜 이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지역 공무원들도 네. 자체적으로 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체 내에서. 예. 그런데 좀 그게 좀 없었다는 거죠. 네. 앞으로 좀 더 그런 데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이 좋겠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가 물건을 샀을 때 그 환불을 해주는 거, 환급을 해주는 거죠? 아니요. 기부금 영수증 처리해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고향에다가 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부하는데 그냥 예.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잖아요. 물건을 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건 기부한 거에 대해서 그 답례품도 보낼 수가 있고요. 예, 답례품으로 지자체에서.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돈 많지에 대해서 우리 소득에서 환급을 해주는 네네네. 그런 네, 제도잖아요. 환급해주죠. 예, 예. 환급해주는 거. 네네. 우리 국회 정치인들한테 기부금 정치 기부금을 제출했을 때 10만 원까지 한도에서 네네. 100% 환불해 주는 것 같이 네, 그렇죠. 환급해 주는 거죠. 네네. 환불이 아니고 네네. 환급해 주는 제도, 세제 네네. 혜택을 주는. 보통 고향의 특산물 또는 예. 고향에서 그 고향 지역에서 제조 물품 뭐 그런 것들을 구매를 하는 형태이죠. 말하자면. 네. 이 제품도 매력적인 제품들을 많이 구매력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예. 어떤 그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예. 보편적으로 꼭 필요한 거를 경쟁력 있는 예, 제품을 당연하죠. 거기 품목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좀 부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들을 제품을 선정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매력 있는 제품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개개인 어떤 그 결정권자의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쉽죠. 예. 네. 그 총선 출마 네, 예정자 이제 연휴가 끝났습니다. 바야흐로 2024년 제 22대 총선의 시즌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추석밥상에는 어떤 것들이 올랐나?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연휴 때 보통 모든 정치 이벤트 전에 명절이 있으면은 네. 그 보통 거기서 많이들 이야기들이 한다고 해서 무슨 설날 밥상에 올라오니 밥상에 올라오니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뭐 이번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관련된 네, 거, 단식과 그다음에 구속.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장관들 임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세 명의 장관, 문광부, 그다음에 대법원장 여가부, 관련된 대법원장. 거. 근데 이제 서민들은 그런 것보다 지금 사실은 삶이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체감을 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막 올라가는데 실질적인 소득은
떨어지고 있고요. 예. 급여는 어느 기사에 그렇더라고요. 월급은 그대로, 예. 모든 것은 다 올라가고. 네네. 예. 그래서 그 급여를 받는다거나 소득을 가지고 정리하다 보면은 실질적인 소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왜? 네.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서민들은 여야를 떠나서 네. 인생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여망을 담아서 내년도 총선은 과연 어떤 분들이 뛰고 있는가 한번 네, 얘기해 주시죠. 스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전을 말씀드릴게요. 네. 대전은 7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예, 그 예. 선거구가 있는데 먼저 그 네. 동구에는 현재 민주당의 장철민 예. 의원이 좀 젊은 의원이죠. 네, 네. 의원이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현역이 또 왔어요. 잘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의 평가죠. 예. 그렇죠. 네. 예, 현재 비례대표. 그래서 현재 비례대표인 윤창현 의원이 예. 지금 동구를 출마하려고 둥지를 틀었습니다. 예.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전 이장우 현 시장 옛날에 쓰던 선거 사무실을 쓰는 것 네네네. 같아요. 다 조직도 물려받았고 사무실도 물려받았고 뭐 물려받았다는 네. 좀 어폐가 있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폭적인 지원이 예.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윤창현 의원의 그 도전에 같이 한번 경선해보자 하고 맞불 놓고 있는 사람이 한현택 전 예. 동구청장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장철민 의원한테는 또 전 동구청장이었던 황인호 예. 청장이 또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난번에 경선에서 탈락한 정경수 변호사, 예, 여성 정경수, 변호사죠. 가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경선까지 갈 모양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구는 네. 현재 그 민주당 대전 시당위원장인 황운하 의원하고 예. 또 역시 국민의힘 대전 시당위원장인 이은권 전 국회의원이 예. 리턴 매치가 가능한가 예, 예. 그 또 관심사가 있고요. 또 거기에 또 결부돼서 현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예, 대한 그 실형이 예. 확정이 되냐 안 되냐 예. 그것도 하여튼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같이 좀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박용갑 전 중구청장 예. 그리고 김경훈 전 대전시의 의장이 예. 지금 몸을 풀고 있고 또 예. 더불어서 젊은 권호철 네. 중부대 교수도 지금 현재 출마의 뜻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은권 전 의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좀 카드를 내밀고 있는 사람이 강영환, 예. 강영환.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김현수 전 중구의 의장도 한판 이번에 현수막 걸었더라고요. 네. 강영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위원요? 뭐 그 지방 분권 위원 뭐 예, 하던데 위원. 뭐 그냥 예, 말이 길어서요. 예. 위원님. 예. 뭐 현수막 안 다음- 걸면 안 됩니까? 다 그 불법이라고 하던데 사실은 불법 현수막이라고 하던데 네. 예, 정치 현수막하고는 거기는 써 있더라고. 정치 현수막은 15일 기간이라고 네, 써 있고 뭐 이렇게 어쨌든 있는데. 그것도 예. 쓰레기입니다. 예. 자, 다음 거기 네. 저기부터 하시죠. 유성구 그 아주 유성이 아주 예, 한가요? 뜨겁죠. 예. 유성갑부터 할까요? 예. 유성갑은 현재 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예. 버티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없어요. 예. 후보가 없습니다. 예. 뭐 조직위원장이라 할까요? 뭐 당협위원장이 없는데 지금 다크호스로 윤소식 예. 전 대전 경찰청장이 예. 지금 아마 거의 접수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확정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유성 장터에 가보니까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 지역 구의원들하고 같이. 예. 뭐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도 지금 한번 해보겠다. 네. 그분은 뭐 맨날 매일 나오죠. 뭐 네. 정치 이벤트만 있으면 항상 얼굴 디미시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김문영 예. 청와대 행정관도 네. 전 청와대 행정관. 그다음에 장능인 미담자 기사 이 젊은 친구인데요. 장능인 네네네. 그 알고 있는 장능인 맞습니다. 협동조합 하시는 그 장능인 맞습니다. 예. 원래 포항으로 나오려고 했었죠 옛날에. 예. 옛날 지난번 뭐
나중에 봐야겠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오광영 전 대전 시의원이 네. 유성갑 출마를 선언한답니다. 네. 잠시 후 11시인가 대전 시의회에서 유성갑 조성래 의원하고 한번 붙겠다. 아, 좋네요. 한번 뭐 하는 것 같고요. 그건 뭐 나중에 붙을지 안 붙을지는 봐야겠습니다. 예. 유성구 을은 현재 그 이상민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은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예.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안 했습니다만은 공식 비공식 뭐 그냥 말할 수 있는 자리에 나서면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출마를 굳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얘기 들었어요. 아 들으셨어요? 예. 친하신 모양입니다. 뭐 친하다기보다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별로 안 친한 거에 대한 것 같아요. 전화 좀 바로 연결해볼까요? 허태정 시장이 아마 출마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아마 유성을로 정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거기는 후보가 아주 넘쳐요. 이상민 의원이 만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안필용 전 대전시장 비서실장 그리고 예. 뭐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 네. 그리고 이경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 네. 김종남 전 평생교육원장 김종남 위원장 안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자꾸 거론드린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거기에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그 YMCA 이사장 하고 계신 분도 출마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 발표 안 해가지고 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유성구 을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뜨겁네요. 뜨겁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현재 당협위원장인데 본인은 출마 안 하겠다. 좋은 후보가 있으면 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때까지 잘 관리하겠다. 근데 지금 현재는 박철환 변호사, 네. 이장호 시장이 영입했던 정책 수석이었죠. 예. 영입했던 박철환 변호사가 좀 젊은 후보인데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예. 변수가 많습니다. 예, 다 얘기했나요? 아니죠. 뭐 서구갑을 예, 이 시간이 됐어요. 그래요? 그럼 예. 세종까지 할까요? 세종 이야기를 서구갑부터 할게요. 서구갑. 서구갑 조수연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요. 예. 1분 내로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박병석 부의장 국회의장이 출마 여부에 대한 것이 아직 정확히 매듭이 안 지어졌고 그 물밑에서는 장종태 전 서구청장, 유직원 시당 사회공헌 특별위원장, 이영선 시당 법률지원단장이 지금 현재 출마하려고 하고 있고 박병석 의장실의 그 정책수석이었던 이용수 전 수석도 출마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구을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의 아성에 도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예. 국민의힘에서는 다크호스 나타났습니다. 이태구 전 대전시장이 지난 추석 때 프랜카드를 준산동에다 막 엄청나게 걸었어요. 네. 예. 근데 양홍규 후보가 당협위원장의 출판 기념까지 했는데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고 예, 그러대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입장- 세종 이야기 예. 잠깐 해줄까요? 다음은 세종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세종갑은 지금 현재 그 홍성국 의원이 비명계로 분류가 돼서 예. 홍성국 의원에 대해서 도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종용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그다음에 배선호 전 청년당 대변인, 예. 박범종 시당 청년위원장이 도전하는데 박범종 시당 청년위원장은 홍성국 의원이 시당위원장인데 시간이 됐어요. 막 그렇게 하고요. 저기 국민의힘에서는 유재화 당협위원장의 성선재 예. 후보가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세종을은 강준현 의원과 이강현 전 그 세종시 부시장이 예. 대선 매치 가능한가? 거기에다가 서금택 전 세종시 의장, 신용우 좀 전에 출마했었죠. 신용우 안희정 지사 비서했던 예. 그리고 이태환 전 세종시 의장이 출마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송하영 시당위원장하고요, 오승균, 그다음에 이준배 전 세종시 부시장, 우리 네. 여기 출연하고 계신 조관식 박사도 예. 후보에 지금 올라 있습니다. 예. 다 끝났나요? 뭐 그만해야죠. 시간이 예, 다 됐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어느 멋진 날 김동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